중인 시멘트 운수 노동자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거부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에 반대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직권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철거하라는 찬성단체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노동부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송 업무에 즉각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데요. 시멘트 운수 노동자에 한정했는데 국토교통부 2차관과 경찰청장이 잇따라 단양 시멘트 공장 파업 현장을 방문해 압박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화물연대에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발령했는데 우선 대상은 시멘트 운수 노동자 2,500여 명이 됐습니다. 시멘트는 레미콘 건설 현장까지 도미노처럼 여파가 미쳐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정부는 뒤이어 압박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은 단양의 시멘트 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을 만나 업무 개시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오늘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빨리 철회해 주세요.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거부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른 시멘트 공장을 찾아 투입된 경찰 인력을 격려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와 심각한 위기의 정도가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노동을 강요한다는 점, 행정 절차법에 따라 개별 노동자에게 일일이 명령서를 전달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문제까지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느냐, 어느 정도나 돼야지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가을 들어 도내 전 지역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중남부 지역에는 밤사이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최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도로 살얼음 등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동안 충북에서는 강한 비가 내렸지만 응원 열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도민들은 대표팀을 응원하며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진 어젯밤, 학생 100여 명이 우의를 입고 대학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12구 참사로 대규모 응원전이 모두 취소되자 학생들이 학내에 작은 응원전을 마련했습니다. 2대 0으로 밀리던 대표팀이 추격골을 넣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뒤이어 극적인 동점골까지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뜁니다. 추웠어요. 옷도 다 젖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응원을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비 오는데도 다 같이 열정 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음식점과 주점에서도 응원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가나전에도 대부분의 단체 응원은 사라졌지만 도민들은 이렇게 3-3-5 모여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연이은 헤더골에 주점을 가득 메운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 함성을 터뜨립니다. 절정에 달한 분위기, 응원가를 부르며 열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금세 상대팀이 한 골 달아나면서 다시 찬물을 끼얹었고 보는 이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막바지 대표팀의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지자 아예 앉아있질 못합니다. 결국 패배로 끝난 경기, 도민들은 대표팀을 응원하며 다음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남은 포르투갈 경기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태극 전사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선수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부모가 사는 단양에서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경기를 지켜본 가운데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잘해왔듯이 이제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패배로 우리 대표팀은 1무 1패를 기록하며 다음 달 3일 포르투갈과 맞붙는 조별리그 3차전에 남은 희망을 걸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신청사 부지의 옛 본관 처리 찬반 논란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를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는가 하면 문화재청은 보존해야 한다며 문화재 직권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본관 청사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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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 지역 사회단체장들. 지난주 원도심 주민들에 이어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시청 본관 건물은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며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통합 청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략 일제 우기기를 상징하는 건물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으로 주장하는 행태에는 통합 청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모로 선정된 기존 설계안을 폐기해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시청 본관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을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철거의 당위성만 홍보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보존 방안을 내오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청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입장을 물을 예정입니다. 갈수록 시청 본관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문화재청의 개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MBC와의 통화에서 청주시가 계속 철거 입장만 고수한다면 조만간 문화재 직권조사를 포함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본관 철거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내년 3월 전에 시청 본관을 철거하겠다던 청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충북도립대 총장 후보자 2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낙하산 채용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추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들이 부적격된 건 응모자 가운데 탈락한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공병영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김영환 지사 취임 후 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재공모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북도 인사위 측은 후보자 2명 모두 대학 역량 발전 계획 등이 미흡해 부적격됐을 뿐 특정 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인사위의 자문을 거쳐 충북지사가 판단합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부를 유도할 매력적인 답례품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북 지자체들도 속속 상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보다 많은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습니다.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충청북도가 선정한 답례품은 20가지입니다. 충주 사과와 괴산 고춧가루 등 농축산물 분야 15가지와 제천 케이블카 이용권 등 관광 분야 5가지. 특히 충북 기업들이 함께 만든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와 고액 기부자를 위한 청풍명월 한우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와 시군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시군들도 상당수가 저마다의 답례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영동은 곶감과 와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생활 건강 제품 등을, 제천도 청풍호 모노레일 이용권과 한방 바이오 제천몰 쿠폰 등을 내걸었습니다. 괴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쿠폰, 보은은 대추, 진천은 쌀 가공품과 다고리 등을 선정했고 증평은 관광 패키지 상품인 증평 패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양은 마늘뿐만 아니라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도담삼봉, 캠핑장 등 11개의 관광 상품을 답례품 목록에 넣었습니다. 특히 답례품에 더해 기부자를 군민으로 인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사이버 군민증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답례품에 30% 추가해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사이버 군민증 수여가 가능합니다. 기부 예정자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문을 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전국 각지의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한 뒤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 가지고 답례품으로 준비된 목록 중에 물건으로 된 거는 물건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 농산물 사이트 쿠폰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 쿠폰에 대한 포인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 출신 출향민은 110만여 명. 충청북도는 시행 첫 해 도내 기부금 규모를 14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달 초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수 찌꺼기를 나르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5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 것 같은데 노동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지난 2일 여기서 하수 찌꺼기를 나르던 50대 화물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하수 찌꺼기에서 나온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3주가 넘었지만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11분 만에 2m 아래 거름망으로 쓰러지셨어요. 철저하게 좀 책임을 가지고 처벌을 원하고. 사고가 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계약 관계 때문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멘트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하수 찌꺼기를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한 운반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종사자 범위를 대폭 넓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종사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노동부조차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해당 시멘트 공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령상 종사자의 범위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한 자로 돼 있는 만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업장, 이제 지배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숨진 노동자는 513명. 이 가운데 단 38%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의원 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선거구민이 12배가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후보자가 마을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현금 20만 원을 신고한 유권자에게 선거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포상금 25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돈을 준 후보자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 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액의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산군 등 전국의 소멸 위기 지역이 한데 뭉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괴산군과 인천 강화군, 경남 거창군, 경북 고령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등 전국 9개 군은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